안녕하세요. 오늘은 Q&A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 질문 좀 남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와서 Q&A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선생님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설명해드리기 전에 먼저 얘기를 드려야 할 것은 이제 미국은 각 주마다 이제 자격 조건이랑 자격을 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게 다 달라요.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해드리는 이게 모든 주에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텍사스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텍사스가 아닌 다른 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 부분을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텍사스에서 자격증을 따고 선생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텍사스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요. 이 점 좀 유념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대학교 전공은 교육 쪽을 전공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굳이 전공을 교육 쪽을 하지 않으셔도 선생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텍사스는 이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첫 번째는 교육 쪽을 전공을 해서 이제 선생님이 되는 방법이고요. 제가 한 방법은 졸업장은 이제 다른 전공으로 졸업을 하고 졸업장을 따고 다시 학교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나왔던 학교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티칭 이제 선생님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있는 수업들만 하고 이제 교생을 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비즈니스, 이제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2013년도에 졸업을 해서 한 반년 동안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 일을 하다가 제 적성에는 안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이제 조그만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유아부를 가르쳤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뭔가 이게 내 적성에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부모님과 얘기를 해서 다시 이제 제가 다니던 대학교 모교를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1년 반 동안 이제 수업을 막 듣고요. 그 수업 듣는 와중에도 이제 학기마다 6시간씩 observation 하는 그게 있어요. 그 6시간을 꼭 채워야 되거든요. 학기마다. 그래서 6시간씩 이제 3학기 동안 그렇게 observation 하고 또 수업도 들으면서 이제 1년 반을 보내고 3학기를 보내고 마지막 학기는 이제 교생 실습을 18주 동안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격증이 주어졌는데 저희 학교는 또 다른 학교마다 또 다르고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저희 학교는 교생이 되기 전에 교생 실습 시작하기 전에 그 한국으로 치면 임용이죠. 임용을 다 본 사람만 이제 교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학기 공부하고 이제 시험이 저는 2가지를 쳤었는데 처음에는 PPR이라 그래서 클래스룸 매니지먼트 이제 애들 어떻게 매니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험 하나를 보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컨텐츠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이제 초등교육 그 컨텐츠 시험을 봤어요. 뭐 수학, 과학, 뭐 히스토리, 영어 읽기, 쓰기, 뭐 듣기 이런 쪽을 시험을 봐서 패스를 해야지만 이제 교생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서 저는 그렇게 하고 18주의 교생 실습을 끝낸 다음에 저희 학교 프로그램 측에서 교육청으로 제 인포메이션을 넘겨줘요. 얘가 이제 프로그램 수료를 다 끝냈고 얘는 이제 선생님 자격증을 딸 수 있다라고 이제 허락을 해주면 이제 저는 기다렸다가 교육청에서 저희가
저는 자격증을 원한다라고 또 돈을 내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는 따게 됐고요. 저는 지금 자격증이 초등교육이라고 하면 저는 유아부터 6학년까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있고요. 전 과목, 어떤 과목에든 상관없이 유아부터 6학년까지 가르칠 수 있고요. 그리고 ESL 자격증을 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특수교육 자격증을 따서 지금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교사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역시 다른 주에서는 모르겠지만 텍사스는 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이 되시면 교사를 할 수 있으세요. 그게 뭐 워크 퍼밋을 비자를 받으신 분들도 되겠고 영주권이신 분들도 되겠고 뭐 시민권자는 물론이고요. 저는 워크 비자를 받아서 지금까지 일을 하다가 이번에 남편이랑 작년에 결혼을 해서 이번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가 아니었는데도 계속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그거와 연관된 질문이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할까요? 였는데 보통 학군들은 공무원 비슷하게 돼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려면 일단 학군에서도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굳이 영주권 스폰서가 필요한 사람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사 자격증으로 미국에서 교사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답을 잘 모릅니다. 다른 주에서 올 때는 미국 내 다른 주에서 이제 텍사스로 왔는데 그 자격증을 바꾸고 싶다, 텍사스 자격증을 바꾸고 싶다 하면 일단 1년 동안은 임시 자격증을 줘요. 임시 교사 자격증을 줘서 그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고요. 그 1년 사이에 이제 텍사스 임용 시험을 봐서 패스를 하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텍사스 자격증을 따실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오는 거는 이제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거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미국에서 교사의 대우는 어떠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이제 꾸미는 재료 비용이나 이제 학용품 비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희 교실에 있던 뭐 라이트나 벽에 붙이는 것들, 그리고 서랍장들, 이제 벽에 붙어있는 서랍장들 말고 따로 있는 것들은 다 제 사비로 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거는 보통 이제 책상과 의자, 컴퓨터, TV,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교과서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선생님의 사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준비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 사비로 충당을 하거나,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 학교가 시작할 때 학년 초에 이제 애들이 준비물을 왕창 갖고 와요. 선생님들이 대충 몇 학년은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목록을 이제 학부모들한테 보내면 학부모들이 그걸 사서 학기 초에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뭐 연필이나 지우개, 뭐 종이, 공책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다 이제 제가 사거나, 학교에서 이제 각 반마다 1년에 250불씩 나오는데 그 돈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은 학군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학군에서 허락한 그런 곳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되게 까다로워요. 몇 주 전에 알려줘야 되고, 저희 학교 세크리테리 통해서 주문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그런 거는 이제 정말 내가 매년 쓰고 싶은데 좀 비싸다 하는 뭐 수업 자료 같은 것들 그런 거를 보통 학교 돈으로 쓰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 사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일 좋은 예로는 저희 교실은 금요일마다 아이들이랑 같이 쿠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쿠킹 재료들은 보통 제가 제 돈으로 사고 있어요. 제 사비로. 근데 이거는 제가 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라서 돈이 아깝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 점 유념해주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 월급의 반은 그대로 다시 교실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3번. 학년과 과목은 선택할 수 있나요? 이거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학교 분위기에 따라 다른데 저희는 저희가 직접 원하는 학군에 지원을 해서 인터뷰를 보고 그렇게 고용되는 방식이에요. 다른 선생님들 말 들어보고 하면 1학년을 가르치다가 뭐 갑자기 4학년으로 옮겨질 수도 있고 이제 필요한 곳에 가는 곳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학교들도. 근데 저희 학교는 정말 좋게도 교장 선생님이 매년 학기가 끝날 때, 학년이 끝나갈 때쯤에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각자 너가 지금 있는 포지션에 너는 만족하냐? 뭐 다른 학년이나 다른 과목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냐? 이러면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에서 계속 있다가 작년 학년 말에 교장 선생님한테 나 사실 특수교육 쪽으로 가고 싶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원하던 특수교육반으로 옮기게 돼서 올해부터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왜 이주하셨나요? 미국에 산 지 얼마나 되셨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건 간단해요. 저는 부모님 따라서 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미국으로 오게 되셔서 저랑 동생도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님 따라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미국에 산 지는 이제 2020년이 되면 햇수로 22년 돼갑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의 반 이상을 미국에서 보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부 다 나왔습니다. 전부 다 이 텍사스에서. 그 다음은 특수반은 무엇을 수업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이제 다 달라요. 특수교육이라는 게 되게 큰 이제 엄브렐라 안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특수교육반이 이렇게 수업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또 이제 선생님들마다 그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랑 옆반 선생님 하는 거랑은 조금씩 다른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맡은 반은 behavior, communication deficit behavior이라고 해서 저희 아이들은 전부 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자폐증도 되게 스펙트럼이 엄청 넓거든요. 근데 제가 맡은 아이들은 이제 중간에서 좀 하이 펑셔닝 한 이제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저희 반에 있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들을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은 반이 저희 반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프로그램 이름이 ABC라고 해서 Adaptive
behavior communication? 그냥 쉽게 말하자면 소통하는 법을 몰라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인데, 근데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고 해서 애들이 삐뚤어지거나 그런 아이들은 전혀 아니에요. 정말 너무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인데 정말 단순히 자기가 뭔가가 필요할 때 그것을 표현을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원할 때 표현을 못하고, 그리고 자기 감정 표현을 하는 법을 몰라서 이제 그게 조금 삐뚤어진 방식으로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거는 저는 물론 이제 과학, 수학, 뭐 읽기, 쓰기, 사회 이런 것도 다 가르치지만 저희의 메인 그 포커스는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사회성을 가르쳐주는 게 저희 메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무조건 매일 45분 동안 사회성, 소셜 스킬이라는 수업을 저랑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자 한 주는 친구랑 놀고 싶을 때 어떻게 친구한테 다가가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운 적도 있고요. 또 이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각각의 다른 감정들, 화날 때, 슬플 때, 기쁠 때, 좀 귀찮거나 그럴 때, 우울할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지금 제가 한 3주째 가르치고 있는데 다음 학기에도 계속 연속해서 가르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상대방이랑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이제 핑퐁을 해야 되는지, 항상 나만 말할 수는 없고 또 딴 사람만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왔다 갔다 이렇게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수업 외에 업무가 많은 편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많습니다. 일단 수업 계획안 짜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특수교육반이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이제 그 서류들이 있어요. 그 서류에는 아이들의 disability, 장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특수교육이 필요한지. 왜냐면 어떤 아이들은 장애가 있어도 특수교육이 필요하진 않고 굳이 특수교육에 필요가 없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왜 특수교육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지, 특수교육반에서 몇 분 동안 있어야 되는지, 이런 서류가 다 각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 작업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서류를 준비를 하려면 일단 애들이 지금 현재 레벨이 어떤지도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학생당 한 2주 정도를 잡고 그 서류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서류랑 이제 수업 계획안 짜는 게 거기에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또 나머지는 이제 학교에서 학교 시간 중간에 수업 외에 해야 하는 일들은 보통 이제 저희 아이들이 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이제 가서 해결하는 것, 또 이제 수업 외의 업무죠. 그 다음은 아까랑 좀 연결돼 있는데, 한국의 계약직 형식으로 고용되는 건가요? 그러면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직장인처럼 학교에 서류 넣고 서류 패스되면 면접 보고 하는 건데, 계약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학군마다 다른데, 저희 학군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학군에 고용된 사람은 이제 1년씩 계약을 해요. 3년 동안. 그게 probationary contract라고 해서 그
그 3년 동안은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그런 계약서예요. 그래서 이제 1년씩만 계약을 하고요. 그 3년이 지나면 이제 교장 선생님의 재량껏 저한테 뭐 1년 계약, 다시 1년 계약서를 줄 수도 있고 2년 계약서를 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이 딱 4년 차거든요. 작년에 3년 그게 끝나서 이번에 2년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특수교사의 취업시장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제 통계를 보면 특수교육을 필요하는 아이들은 점점 수가 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느는 수만큼 특수교사를 하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취업시장은 되게 좋은 편이에요. 모든 학군마다 최소 한두 자리는 항상 비어 있어요. 특수교사 자리는. 그래서 제 주변 학군이나 저희 학군만 봐도 꽤 많은 자리가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취업시장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와 일반 교사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 준비하는 거? 그것 빼고는 저는 솔직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학생 수는 확실히 다르죠. 저는 일단 저랑 저희 보조교사 선생님들 2명 해서 총 3명이 있고요, 저희 반에. 근데 학생은 15명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제일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서류 작업하는 거, 특수교사 쪽은 조금 더 많다는 거. 하지만 일반 교사도 서류 작업이 굉장히 많다는 거. 솔직히 그것 빼고는 저는 별로 큰 차이점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특수교사에 관한 건 아니고 이제 보조교사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보조교사의 대우와 급여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조교사를 했던 경험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냥 제가 제 주위에서 본 것들과 이제 제가 저희 보조교사 선생님들 대하는 거에 대해서 보면 그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조교사의 대우는 정말 그 리드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급여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특수교사 하기 전에 고민을 했었거든요. 차라리 보조로 한 1년 동안 일하면서 옆에서 배워볼까 했는데 급여를 보고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급여가 솔직히 일반 선생님들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시간당으로 받는 건데 거의 최저 시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급여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첫 Q&A를 마쳤습니다. 제가 좀 TMI를 많이 뿌렸는데 이런 상황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TMI를 많이 뿌렸는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